지금 보고 있는 이 비표는 안동 용수사에 보관하고 있는 통진대사 양경의 행적을 기록한 비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파손이 심하게 된 상태인데요. 최근에 발견돼서 관련 연구 성과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도와 탑비를 연구하는 한 사람으로서 오래전부터 이 비편을 한번 보고 싶었는데 오늘 다행히 주지스님의 배려로 실물을 직접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비편은 부도, 그러니까 승탑과 함께 하나의 세트로 건립되었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탑비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이 파손된 상태인데요. 여러 연구자들의 논문을 참고를 하면 이 비편은 1992년 용수사 대웅전을 신축하기 위해서 기존의 3칸의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그 건물의 초석으로 활용된 것으로 이렇게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비편에 글자가 새겨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요사체에 보관해 왔고, 이후에 이 탑비편을 관련 연구자들에게 공개했고, 그 이후에 여러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현재는 파손된 상태지만 경상북도 유형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안동 용수사 비편은 아주 좋은 재질의 양질의 화강암으로 두께가 상당히 두껍고요. 또 글자의 각자 기법도 아주 뛰어나고, 또 비신 외곽의 이 치석 수법 등이 신라 말기에서 고려 전기에 걸쳐서 건립된 탑비의 비신들과 아주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손된 상태지만 오른쪽 면이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신면에 이 비문이 새겨진 위치, 배치, 이러한 것들로 봐서 전체 비신의 우측의 중하부, 그러니까 우측의 한 가운데 아래쪽 정도로 이 비편이 추정이 됩니다. 현재 비신 후면에서는 비문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앞면에만 비문이 새겨졌는데요. 일부 마모가 진행되었지만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각자 상태가 원래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고요. 또 보존 상태도 양호한 편입니다. 현재 총 19행 한 351자 정도가 판독이 되었습니다. 이 비문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이 비편의 주인공인 통진대사 양경, 그의 성씨가 김씨였고요. 법호는 양경이었고, 조부,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이름이 애였다고 합니다. 현재 육두품 출신으로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경은 879년 1월 3일 경주 승효리에서 출생을 한 걸로 이 비문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5세가 되던 893년에 출가의 뜻을 두었고, 당시 아마 관인 생활을 하다가 태자산사에 머물고 있는 아주 유명한 승려였던 난공대사 행적을 찾아가서 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행적이 907년에 국왕에게 설법을 한 후에 국사의 예우를 받았는데, 이때 양경도 함께 궁궐에 들어갔고, 그 직후에 여러 제자들과 함께 법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스승의 한 나인, 그러니까 스승의 어떤 모든 사상을 잇는다고 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제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양경은 어느 시기에 중국에 유학을 갔고요. 당시 중국은 불교 사상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었으니까 많은 선종 스님들이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한 후에 조계산, 그리고 중국의 호계 지역이라고 있는데 이런 지역들을 유력하며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928년 8월에 귀국을 했다고 합니다. 언제 유학을 갔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몇 년 정도 유학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10여 년 정도는 유학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고려가 건국된 다음에 태조 왕건의
명에 따라서 청량사에 주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954년에는 스승이었던 난공대사 행적에 탑비를 건립을 주도를 하는데요. 여러 제자들과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려 광종 때에는 왕실에 있었던 사찰 내원당의 승려로 활동을 하게 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양경의 전반적인 활동 양상으로 봐서 당시 고려 왕실이나 중앙정부와도 밀접한 연계 관계가 있었고, 또 불국에서도 상당히 유력한 위치에 있었음을 진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양경이 954년에 입적을 하니까 국왕이 김심언이라는 인물에게 비문을 찬하도록 했고요. 통상 비문을 찬하면서 시호나 타포를 내려주는데, 시호가 바로 통진이었고 타포는 낭월 성광이었습니다. 이러한 걸로 봐서 타포, 그러니까 부도, 승탑이 아마도 세워졌을 걸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양경은 살아생전에 왕실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고, 또 상당한 예우를 받았던 고승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양경이 하산한 또는 입적한 사찰, 현재 태자사로 추정이 되는데요. 안동 태자사로 추정이 되는데, 그곳에 부도와 탑비가 하나의 세트로 건립되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 안동 태자사지에서 부도제로 볼 수 있는 석조물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오래전부터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안동 태자사에 난공대사 행적의 부도 또는 탑비가 세워졌을 걸로 추정되기 때문에 여러 번 조사를 한 적도 있고요. 또 태자사지에 현재 기부와 이수가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 기부와 이수가 어느 주인공의 탑비를 세우기 위해서 활용됐는지는 앞으로 더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야 하겠지만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안동 태자사지는 경작지역 민가로 변해져 있는데요. 이곳에 아직도 기와편이랄지 또는 토기편들이 넓은 범위에 걸쳐서 수습되고 있고요. 또 일부 민가나 바대는 일부 성물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명확하게 어떤 용도로 활용된 성물인지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정밀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안동 용수사에 남아있는 이 탑비편의 주요 내용은 주인공인 통진대사 양경의 출생지, 그 다음에 스승이 누구인지, 또 중국에 유학 갔다가 어느 지역을 유력하면서 수행했는지, 또 귀국한 시점은 언제인지, 또 태조 왕건의 명에 따라서 청량사에 주지한 사실, 이러한 것들을 중요한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비문에 나와 있는 관련 인물들, 다시 말해서 김심언이라는 비문을 찬한 참자, 이 인물과 또 비문에 있는 관직명, 이런 여러 상황들을 고려할 때 이 비문이 찬해진 시기는 대략적으로 1012년부터 1014년 사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자료가 확인된다면 이 비문이 찬해진 시기 또는 비가 건립된 시기가 더욱 명확하게 제시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통진대사 양경의 이 탑비와 관련돼서 관련 기록이 있는데요. 조선시대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남이나 여지도서, 이런 여러 조선시대 지리지에 관련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기록에 의하면 지금은 폐사지로 변한 안동 태자사에 이 통진대사 양경의 탑비가 처음 건립된 걸로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안동 태자사에는 조선시대까지 최치원의 사촌 동생이었던 최인연이라는 인물이 찬한 난공탑명, 그러니까 난공대사 행적의 탑비하고, 그리고 김심원이라는 인물이 찬한 통진탑명, 그러니까 통진대사 양경의 탑비, 이게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조선시대 지리지의 이 기록이 맞다면 한 사찰에 두 승려의 부도와 탑비가 세워진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아주 드문 경우에 해당됩니다. 보통은 한 사찰에 한 스님의 부도와 탑비가 세워지는데 아주 큰 사찰이거나 또는 왕실과 밀접한 관련을 가졌던 신라말 고려 초기의 일부 사찰에서 바로 두 승탑과 두 탑비가 세워지는 경우가 간혹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걸로 봐서 태자사가 상당히 중요한 사찰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정황과 관련 기록으로 봤을 때 현재 이 용수사에 남아있는 이 비편은 원래는 고려시대 안동 태자사의 통진대사 경양의 부도와 함께 한 쌍으로 건립되었던 탑비의 비편으로 보이는데 어느 시기에 알 수 없는 이유로 파손되어서 방치되어 있었고, 그리고 언제인가 바로 이 안동 용수사로 옮겨져서 건축자재로 재활용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이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처럼 이 현재 용수사에 보관되어 있지만 이 통진대사 양경의 탑비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곳에서 비교적 가까운 안동 태자사지의 어떤 연역, 그리고 그 사찰에 머물렀던 승려, 그리고 지금도 그곳에 남아있는 기부와 이수의 용도, 그리고 일제강점기인 1918년 조선 총독부 박물관으로 반출되었고, 김생이 집자한 비라서 조선시대에도 아주 유명했던 바로 난공대사 행적의 백월서운탑비의 위치, 그리고 그 탑비를 세우기 위한 기부가 있었는지의 여부, 그리고 현재 사지에 남아있는 기부와 이수의 용도, 그리고 태자사지의 부도, 그러니까 승탑의 건립 유무, 그리고 태자사지에서 확인되지 않지만 현재 난공대사 행적이 입적한 사찰로 기록된 바로 성남사, 그리고 이 성남사에는 난공대사 행적의 것으로 추정되는 부도가 또 남아 있습니다. 이 부도에 대한 이해, 이러한 어떤 당시의 전반적인 어떤 불교의 상황, 그리고 반출되거나 옮겨진 유물들의 현황을 이해를 해야만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용수사에 남아있는 비편이지만 실제로는 태자사에 세워졌고, 또 태자사지에서 어느 시기에 바로 용수사로 옮겨졌기 때문에 아주 다소 복잡하지만 여러 사찰과 사지, 그리고 여러 유적과 유물의 어떤 상관관계를 이해해야만 왜곡 없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탑비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손되었지만 이런 아주 복잡한 양상을 바로 담고 있는 그런 탑비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안동 태사사지는 정밀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구체적인 연역은 알 수 없고요. 다만 지금까지 연구된 결과에 의하면 안동 태자사가 통일신라 시대 때 창건되었고, 고려 시대 때 크게 번성했고, 조선 시대 들어와서 폐사된 걸로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조선 전기에는 전국에 있는 많은 사찰들이 퇴락하거나 서서히 쇠락하여 갔기 때문에 태자사도 그때까지는 법등을 유지하다가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 폐사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됩니다. 특히 임진왜란 정유재난을 겪으면서 폐사된 사찰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이 태자사지에 바로 난공대사 행적과 통진대사 양경의 탑비와 부도, 이러한 것들이 세워져 있었는데, 특히 탑비가 어떤 인위적인 파손이나 붕괴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 이후에 사지에 있던 여러 유물들이 폐기되거나 외부로 반출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건축 자재로도 재활용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지금도
태자사지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넓은 범위에 걸쳐서 사지에서 기업편 토기편이 수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용도를 알 수 없는 귀부와 이수가 거기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안동 태자사지에 있었던 걸로 전하는 난공대사 백월 서운 탑비는 김생의 집잡이고요. 조선시대에도 아주 명성이 높았기 때문에 이 탑비의 탁본을 원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비시는 1918년 조선 총독부박물관으로 옮겨져서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 전시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 신라 어학조사단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조사할 때 이 탑비의 원위치로 추정되는 태자사지를 1965년 겨울에 조사를 했습니다. 당시 진홍섭 교수님과 제 은사님인 정려호 교수님 등이 조사를 했는데요. 그때 당시 이 귀부가 밭 가운데 있었고요. 이수는 별도로 분리돼서 밭 아래쪽에 논두렁 아래에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조사 당시 사진을 보면 서로 파손된 채로 이렇게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비신의 규모 또 귀부 상부에 마련된 비신 홈이 있는데 이것을 비신의 촉과 비교해 본 결과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귀부와 이수의 조각 기법과 또 이 비신의 치석 기법 이런 것들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됐죠. 따라서 현재 태자사지에 있는 그 기부와 이수는 난공대사 백월 서운탑비의 비신을 결구했던 귀부와 이수가 아니라는 게 밝혀집니다. 저도 2번이나 가서 직접 실측도 해보고 맞춰본 결과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비신의 규모보다는 태자사지에 있는 귀부와 이수의 비신 홈이 다소 작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비신을 삽입 고증하지 않았을까, 결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측으로 비교해 본 거지 비신을 직접 가져다가 맞춰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명확하게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서로 다른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앞으로 그러한 것들은 구체적이고 면밀하고 정밀한 그런 조사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현재까지는 대략적인 실측에 의해서 비교해 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태자사지에서 또 다른 비좌나 또는 귀부가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태자사지에 대한 어떤 조사가 이루어지면 그러한 것들이 명확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안동 태자사지에서 옮겨진 대표적인 유물이 바로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난공대사 백월 서운탑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탑비는 비문에 의해서 954년 7월경에 건립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안동 태자사지에 기부와 이수가 있기 때문에 탑비가 일기가 세워져 있을 거라고는 확신을 했지만 또 다른 탑비가 있을 거라고는 인식을 못하고 있었고요. 또 신증 동국예지 승람에 기록된 통진 탑비는 태자사에 있었다고 하지만 과연 있었을까? 또 행방이 묘연했기 때문에 그동안 알 수 없었는데 바로 이 안동 용수사에서 이 비편이 발견된 겁니다. 어쨌든 현재까지는 언제 어떤 이유로 안동 태자사에 있던 이 통진 탑비의 비편이 용수사로 옮겨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조선시대 이후에 폐사된 사찰의 건축 부재들이 옮겨져서 다른 시설물에 재활용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봐서 이 태자사 통진 탑비편도 비슷한 사례에 해당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어쨌든 파손된 상태로 원래의 사찰이었던 태자사지에서 반출되어서 안동 용수사에서 발견되었지만 이 파손된 탑비편도 고려시대의 역사 문화를 밝혀주는 또 하나의 탑회라는 점에서 아주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고요. 현재 고려시대에는 왕사나 국사를 역임했거나 또는 그러한 지위에 상응하는 예우를 받았던 고승들에게 부도와 탑비를
한 쌍으로 건립해 주었던 걸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기록에 의하면 고려시대 475년 동안 왕사나 국사를 역임했던 승려가 상당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200여 명 이상인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모든 승려에 대해서 부도와 탑비를 세워준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한 것을 감안하고라도 상당한 수량이 고려시대에 세워졌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고려시대 부도는 한 80여 기, 탑비는 비편까지 합해서 60여 기 정도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 지역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수량이라고 명확한 수량이라고 할 수 없지만 현재까지 북한 지역에 있는 걸로 확인된 또는 보고된 그런 자료를 합한 수량입니다. 이러한 수량과 또 고려시대의 어떤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고려시대의 부도와 탑비가 앞으로도 많이 새롭게 발견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주의 깊게 주변 유적지를 볼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발견된 안동 용수사의 태자사지 통진대사 낭월 성광 탑비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고려시대의 또 다른 탑비이자 금성문 자료이고요. 또 앞으로 태자사지에 대한 발굴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부분을 참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유물들이 발견될 가능성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을 주의 깊게 보면서 발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신라 말기 구산 선문의 하나였던 사골산문이 있는데 이 사골산문의 법계가 범일, 행적, 양경 이렇게 이어지는 계보를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자료라는 점에서 상당히 귀중한 자료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이 탑비편의 다른 조각, 다른 비편이 발견되기를 희망을 하고요. 또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를 합니다.